안녕하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SNS ENG입니다. 함정 체계공학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해 주셨던 손수혁 책임님이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좀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요구사항 추적관리와 기술검토회의 지원 관련한 툴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 수행 업무 기대 성과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수행 목적을 보시면 이제 함정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함정 개발이 아시다시피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요구사항 자체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을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전문 툴을 사용하면 이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 추적 관리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그 관련된 산출물들, 데이터들을 이제 조회하고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함정 개발 사업에서는 크레들 전산 지원 도구로 사용을 해서 체계공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이제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제 투입 비용이나 이제 재작업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지금 국제 표준, SE 표준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방위사업 그 SE 관련 기준으로는 방위사업 관리 규정, 그리고 함정사업 업무 편람, 그리고 SE 기반 기술 검토 가이드북이나 위험 관리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함정 체계공학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수행 업무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수행 업무는 그 크레들 전산 지원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도구로서 이제 요구 사항을 관리하고 이제 모델링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관리하는 그런 쪽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자동 출력하는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추적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구사항 추적관리 같은 경우는 초기 ROC 요구사항부터 이제 그 요구사항을 분해 분류하고 설계 건조 그리고 시험 검증 단계까지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설계의 이 요구사항들이 이제 100% 다 반영되는지를 좀 관리하는 체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지는 다음 이제 시연과 이제 흐름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요구사항 추적관리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요구사항 획득부터 이제 추적성을 사전 작업하는 데까지를 이제 요구사항 분석으로 좀 구분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이 반영될 목적 문건까지를 할당을 해서 관리하는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됐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요구사항 추적이라고 이제 임의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물 같은 경우도 이제 요구사항 추적 관리하는 이 모든 단계에서 각각 그 단계에 적합한 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산출물들과 요구사항을 관리하는데 기본이 되는 저희 툴 설계 단계별 이제 스키마 정의된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ROC TLR 그리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TLS BS를 가지고 이제 체계 요구 조건 도출된 요구사항들 그리고 각각의 설계 단계에서 도출되는 기술 문건들, 목적 문건 그 밖에 장비 구매 요구 사양서까지를 다 연결 관계들을 다 정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기술검토회의, 그리고 변경 이력, 쟁점사항, 위험관리, 핵심성분 관리를 다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 서로 연관된 추적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관련 항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는 이렇게 트리 구조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 추적관리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이런 요구사항 추적관리나 이런 기본 관리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왼쪽
화면이 마스터 트리입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로 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별로 지금 기본 설계 단계, 그리고 상세 설계 단계,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요구사항 목록이 쭉 나오는 화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 목록, 전체 목록과 이제 그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뭐 요구사항 분석 결과들, 그런 것들을 바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고, 그 목적 문건 같은 경우도 지금 첨부 파일을 통해서 실제 그 완성 도면과 보고서를 바로 그 DB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적 문건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 그리고 뭐 기술 검토 회의 자료들, 그런 관련된 자료들도 다 DB화를 해서 연관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기술 검토 회의나 그다음 위험 쟁점 사항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실제 그 SE 산출물들, 그리고 이제 DB 자동 출력되는 검토표나 이런 문건들을 다 이제 왼쪽 그 데이터베이스 그 트리 화면에서 이제 원클릭으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 구조로 설계 단계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시보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요구사항과 목적 문건 반영 결과를 어느 정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실제적으로 추적이 됐는지 퍼센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이제 지금 전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 대상인 기술적 요구사항 중에 이제 몇 퍼센트까지가 이제 할당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요구사항 분석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구사항을 획득해서 목록으로 전체로 관리를 하고, 이제 분석 결과 이제 뭐 기술적 요구사항인지 사업관리 요구사항인지, 그리고 뭐 분석된 내용들까지도 다 DB화를 하고 있고요. 요구사항 간 추적 관계도 이제 뭐 변경 이력이나 다른 이제 추후 그 영향성 평가를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이런 요구사항 추적성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이게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이제 요구사항과 목적 문건 할당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목적 문건을 통해서 이게 반영 결과를 확인할 건지를 이제 그 사업 초기 단계에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목적 문건별 요구사항 명세서, 그리고 기술 검토의 산출물들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요구사항 명세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대부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양식 같은 경우는 그 사업마다 이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계공학 통합 DB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출력해서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출력을 하면 이제 실제 반영 여부 이런 것들을 설계 그 목적 문건 작성하시는 설계 파트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통합 DB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할당 관리하고 이제 그 요구사항 명세서 자동 출력하는 화면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간 추적성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잘 보이시진 않는데 ROC, TLR, TLS, BS가 이제 연관 있는 항목들을 다 이제 연결을 해놓고 관련된 ROC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과 목적 문건 할당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ROC와 목적 문건 할당 내용을 조회를 했을 때 왼쪽 편 ROC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목적 문건에 할당이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대시보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 이 지금 그래프에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지금 할당돼 있는 건들을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술적 요구사항만 다 조회를 한 경우인데 지금 그 목적 문건이 누락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 추적 관리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요구사항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이제 미할당 요구사항을 추적하는 란을 따로 작성을 해서 이제 미할당된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인지 바로 조회를 해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요구사항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할당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 같은 경우는 그 크레들의 자동 출력
자동 출력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크레들 다큐멘트 퍼블리셔를 통해서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양식 내에 이제 요구 사항들을 그 목적 문건 기준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동 출력 기능을 사용을 함으로써 만약에 이제 할당되는 목적 문건이 변경이 된다든지 요구 사항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해당되는 문건들만을 따로 식별을 해서 그것들만 재출력해서 이제 전체 건을 다 확인하는 그런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요구사항 명세서에 설계에 실제로 반영된 내용들을 반영을 한 게 이제 요구사항과 설계 목적 문건 추적 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장절 페이지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제 뭐 장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이제 반영 여부가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제 관리해야 될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구사항과 뭐 체계 요구 조건 그리고 관련 목적 문건과 그 목적 문건 설계에 반영된 결과 그리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 시험 평가와 이제 상세 설계 이후에서는 DTOT 항목들과 다 추적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요구사항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요구사항 추적 관리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미추적된 항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 미추적 요구사항들을 출력을 통해서 이제 이제 연결이 된 항목들은 여기에 이제 장절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절 페이지가 나오고 그리고 목적 문건 도면이나 보고서들도 다 첨부를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 결과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바로 보고서나 도면들을 열람을 해서 실제 여기에 반영이 됐다 하는 것들을 뭐 기술 검토 회의나 사업 관리 회의 그리고 뭐 그 시험 평가에서 참조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구사항 추적 지금 설계 결과까지가 나오지 않은 단계다. 그러면 관리 그전 단계의 관리는 되고 있는지 관련된 목적 문건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미추적 항목들만을 조회하면 이제 우측에 그 관리하고 있는 목적 문건 목록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앞서 바로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전체적인 그 시험 평가 항목까지의 그 추적성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내용들은 이제 요구사항 출력 버튼을 통해서 문서로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OC TLR 기준으로 전체적인 시험 평가까지의 요구사항 추적표를 이렇게 그 크레들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 그대로를 출력을 해서 참고 자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 요구사항 변경 이력 관리입니다. 요구사항 변경 이력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요구사항 간 추적성, ROC랑 TLR, TLS, BS 간의 그 추적 연결을 했을 경우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변경된 항목들을 식별할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본적으로 전체 목록을 다 띄웠을 때 우측에 변경 이력만을 나오도록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변경이 발생한 항목들이고 이 변경 항목으로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요구사항 그리고 변경 관련 근거 이제 언제 됐는지 그런 관련 공문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5건 출력된 거는 변경된 항목들만 출력을 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변경이 발생한 항목들이 어떤 건들이 있는지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방탄 성능에 대한 지침이 뭐 변경이 됐다. 그래서 요구사항 자체를 제가 이제 A에서 B로 변경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TLR을 변경했을 때 그것의 하위 항목인 TLS까지도 이제 이렇게 색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항목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TLS를 검토했을 때
이 TLS까지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 아니면 검토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무결성 확인을 통해서 이 요구사항은 문제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다 크레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첨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능을 통해서 관련 공문까지도 바로 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경 이력에 대한 데이터들은 지금 제가 요구사항 변경 이력표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워드 파일로 이걸 출력을 했을 때 이것 자체로도 바로 이제 뭐 목적 문건 TLR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변경 이력서 같은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검토회의 지원 내용입니다. 기술검토회의는 앞서서 뭐 발표된 내용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의 개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기술검토 SRR, 뭐 SFR, PDR, CDR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업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체계공학 산출물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요구사항 추적 관리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필요에 맞는 양식으로 출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술검토회의에서 SE 산출물을 주요 산출물을 보시면 SRR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체계 요구 조건을 식별하고 SFR 단계에서 체계 기능을 할당하고 이제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검토에서는 이제 설계 결과를 반영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제 그 인풋 아웃풋 문서로서 SSRS, SSS, SSDD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체계 요구 조건을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 것인지 실제 설계에서는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서, 발전해 나가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R을 먼저 보시면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이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다음 상충되는 내용들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해서 체계 요구 조건안을 도출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 인풋 데이터로 요구사항 분석표와 SSRS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요구사항을 단문화하고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SRR을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회의 결과들 그리고 체계 요구 조건들을 이제 요구사항 분석표로 저희가 관리를 엑셀 파일로 보통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다 크레드에도 입력을 해서 이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이 요구사항 그리고 체계 요구 조건 그리고 요구사항 이제 그 원 요구사항과 체계 요구 조건 간의 추적성 그리고 검증 방법을 검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RR 검토표 주 내용으로는 그 검토 내용들, 분석 결과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검증 결과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SRR을 거치면서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토표 자체도 그 크레드를 자동 출력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TLR을 다 조회를 했을 때 여기 지금 한 10건 정도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 분석 내용입니다. 지금 그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 쟁점사항이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SRR 결과까지 이게 동의로 완료가 됐는지, 그다음 수정이 필요한 항목인지를 이제 DB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RR 검토표 출력을 통해서 이 각각의 체계 요구 조건 기준으로 각각의 건들을 검토표로 자동 출력을 문서로 자동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동 출력을 했을 때의 장점은 요구 사항이 지금 수백 건, 수천 건에 해당되는 요구 사항에 각각 건으로 체계 요구 조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여러 명의 담당자들이 이제 이것 작성하게 됐을 때 뭐 단순한 오타나 그런 오류들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 그 체계 요구 조건 검토표 작성 시에 누락이 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 이제 그 툴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되는 시간 그리고 작성자들이 검토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다른 툴 없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계 기능 검토입니다. 체계 기능 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체계 요구 조건을 확정하고 그 함정 및 탑재 장비에 대한 추적 연결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의 그 SRR을 통해서 했던 지금 검증 방법까지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실제 검증 문건 그리고 이제 WBS까지 다 추가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장비 체계 분류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가 SFR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데이터 역시 이제 SSS에 포함이 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어떤 검증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것인지, 즉 우측 데이터가 이제 그 목적 문건, 검증 문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제 SFR 검증표를 출력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R을 자동 출력 도법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이제 그 추가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실시간적인 이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 구현 확인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기능적인 이제 부분,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추가를 해서 검토표로 작성을 합니다. PDR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기본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이제 충족 여부 그리고 그 설계의 결과까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요구사항 추적 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요구사항과 목적 문건의 설계 결과 추적성 내용들을 여기서도 이제 그 목적 문건 작성할 때 참고 자료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 검토회의 그 기본 그 자료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작업을 2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DD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절과 그 충족 여부까지를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제 설계 문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버튼을 통해서 이제 SSDD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SSDD 항목 그리고 아까 그 요구사항 설계 결과를 확인했던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화면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 문건까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도면과 보고서도 역시 이제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DR 같은 경우는 SRR과 SFR을 거쳐서 그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그 결과들까지도 다 누적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전 데이터들도 다 그 PDR 검토표를 작성할 때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그 SRR이나 SFR 때 미완료됐던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다 볼 수 있고 이제 설계 결과 이제 새롭게 추가된 설계 결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세 설계 검토 내용입니다. 이제 상세 설계 검토는 이제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 상세 설계 결과를 추가해서 이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SS와 SSDD를 상세 설계 산출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상세 설계 결과까지도 비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DR 검토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기본 설계에서 상세 설계 단계로 넘어가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함정 개발 그 특성상 이제 뭐 담당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 이전 데이터들이 유실되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통합DB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데이터들이 어떻게 됐는지 히스토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DR 검토표를 출력을 했을 때 이전 데이터들, 뭐 요구사항, 원 요구사항과 SRR, SFR 그리고 PDR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상세 설계 검토표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네, 출력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지금 위에 상의돼 있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WBS를 기준으로 출력을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WBS 기준으로 관련된 체계 요구 조건이 어떤 건이 있는지, 그리고 체계 요구 조건 설계 결과, 그러니까 SRR, 그 SFR 결과, 그리고 기본 설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상세 설계 결과들을 추가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TLS, BS 상세 설계 단계에서 추가되는 요구에 대한 항목도 이제 추적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다 하나의 검토표로 출력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성과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 통합 관리를 통해서 지금 그 사업 초기부터 나와 있는 원 요구사항을 그 최종 시험 평가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사항 추적 관리를 통해서 계속 변경 관리를 하고, 변경된 항목들이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을 계속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항목들을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도 뭐 그런 검토회의나 시험 평가 때 이제 보조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요구사항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제 그 정확한 이제 여러 번 일하는 것 없이 이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도 이제 기술 검토 회의 때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자동 출력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인적 오류와 이제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양식이 뭐 될 때도 이제 저희가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정 요구사항 추적 관리 및 기술검토 회의 지원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